이번 시간에는 Method Overriding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컴퓨터 클래스를 확장해서 노트북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컴퓨터 클래스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toString 메서드도 있죠. 그래서 시스템 우리가 하나의 그 노트북 객체 테스트를 만들어서 이것에 이제 toString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test.toString을 호출하면 물론 지금 현재 테스트는 노트북 객체입니다. 이 노트북 클래스 안에 toString 메서드가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연히 컴퓨터 클래스 안에 toString 메서드가 있고 그리고 노트북 클래스는 컴퓨터 클래스를 확장했기 때문에 컴퓨터 클래스 안에 있는 toString 메서드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est.toString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화면에 프린트를 이렇게 해보면 당연히 이 toString 메서드가 호출이 되니까 이렇게 manufacturer, CPU, RAM, disk, processor speed라는 5가지 정보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노트북 클래스의 입장에서는 이 toString 메서드가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toString 메서드는 컴퓨터 클래스 안에 있는 toString 메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클래스는 요 5개의 값밖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5개의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클래스 노트북의 입장에는 값이 5개가 아니라 거기에 스크린 사이즈와 웨이트라는 2개의 멤버를 우리가 더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지금 어떤 노트북 객체에 대해서는 이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이 toString 메서드가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두 값을 출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부모로부터 뭔가 어떤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유산이 나한테 뭐 쓸모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내 요구에 딱 맞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비록 부모로부터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상속받아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메서드가 100%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이 메서드를 좀 더 내 마음에 들게 고칠 수 있다라는 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노트북 클래스 안에 이 toString 메서드를 내가 새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 작성하는 toString 메서드는 이제 내 마음에 들게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toString 메서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면 나는 이 5가지 뿐만이 아니라 스크린 사이즈는 스크린 사이즈 보통 스크린 사이즈는 단위가 인치니까 인치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무게는 웨이트 킬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toString 메서드가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용도에 더 적합하게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여기 test.toString은 이렇게 스크린 사이즈와 웨이트까지 다 출력을 하니까 내 목적에 좀 더 맞겠죠. 그냥 이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개념이죠.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확장하게 되면 부모가 가진 모든 멤버들을 내가 상속받아서 다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멤버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바꾼다던가 하는 걸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메서드들의 경우에는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메서드가 내 용도에 100% 적합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어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메서드를 이렇게 덮어 쓸 수 있다. 그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개념이죠. 그래서 뭐 이 설명은 이제 그 장황하기만 하지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게 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toString이 그대로 사용이 되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yourcomputer.toString을 하게 되면, 지금 yourcomputer는 실제로는 노트북이니까 이렇게 스크린 사이즈와 웨이트 같은 팩터가 있지만 물론 그런 게 출력되진 않겠죠. 그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toString 메서드에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가,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가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toString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덮어 쓴다는 거죠. 오버라이딩, 이렇게 덮어 써서 이렇게 재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간단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해도 사실 되지만, 역시 아까와 똑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toString 메서드에서 이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중복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이렇게 타이핑하는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타이핑하는 일을 좀 피하고 싶은 욕구가 일단 좀 생기고,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제가 강의 슬라이드에는 사실 그런 내용을 적어 놓지 않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 슈퍼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들을 전부 퍼블릭으로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떤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들을 퍼블릭으로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그러니까 자바뿐만이 아니라 모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정석적인 것은 데이터 멤버들은 전부 이렇게 프라이빗 멤버로 만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데이터 멤버에 대한 적절한 액세서와 뮤테이터, 그러니까 getter, setter 메서드를 제공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정석적인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프라이빗으로 바꾸게 되면 그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 toString 메서드에서 지금 manufacturer와 프로세서와 램 사이즈, 디스크 사이즈를 액세스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요 상황을 여러분이 조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클래스의 멤버가 private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 멤버는 오로지 요 클래스 안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 노트북 클래스에서 이 manufacturer라는 멤버를 액세스할 수 없는 건 얼핏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남이라고 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이 노트북 클래스는 컴퓨터 클래스를 확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manufacturer, processor, RAM 사이즈라는 게 다른 클래스에 소속해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 다른 클래스에 있는 애를 내가 상속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2장에서 했던 그런 이제 프라이빗이나 퍼블릭하고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거죠. 2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텀 3에 있는 게 프라이빗이면
이거를 polynomial 3에서 액세스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term3와 polynomial 3는 그냥 전혀 별개의 남이니까, 별개의 클래스이니까 당연한 건데, 이 컴퓨터와 노트북의 관계는 그거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상속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매니팩처러나 프로세서가 다른 클래스에 소속된 멤버다라고 볼 여지도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그냥 내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지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규칙을 정하기 나름인 건데, 자바에서는 이제 이 private이라는 것은 요 애매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부모 클래스 안에 데이터 멤버가 private이면 이 자식 클래스 안에서도 그 멤버를 액세스할 수 없다. 그것이 자바에서 private 그 액세스 모디파이어의 규칙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약간 억울한 면이 있죠. 내가 부모가 였다 하고 나한테 유산을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내가 내 맘대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 거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뭐 규칙이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방법은,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액세스 모디파이어 얘기할 때 public, private, default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그때 우리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protected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protected가 바로 딱 이런 상황에서 private과 protected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클래스의 멤버를 private이 아니라 protected라고 하는 순간, 일단 다른 면에서는 private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protected와 private은 다른 측면에서는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protected든 private든 다른 클래스에서는 이 멤버를 액세스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그 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private 멤버는 설사 그것의 자식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액세스할 수 없지만, 대신 protected 멤버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다른 클래스에서는 액세스할 수 없지만 자식 클래스에서는 액세스할 수 있다. 그게 그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이 manufacturer를 protected로 바꾸는 순간 이 manufacturer 라인의 오류는 지금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와 램 사이즈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물론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오류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도 프로텍티드로 바꾸면 프로세서를 액세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둘의 차이가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동일한 패키지 안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 액세스할 수 있고 없고 또 그런 차이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렇게 서브 클래스에서 액세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트북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 컴퓨터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를 프라이빗으로 바꾸는 순간 노트북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그 멤버를 직접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랑, 그 다음에 또 아까 이렇게 똑같은 이 toString 메서드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죠. 이 똑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타이핑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둘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면, 그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슈퍼.toString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슈퍼라는 키워드는 이 서브클래스, 슈퍼클래스의 관계에서 나의 슈퍼클래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슈퍼.toString 하게 되면 내가 오버라이딩해서 가지고 있는 이 내가 새로 고쳐 쓴 내가 고쳐 쓴 toString이 아니라 그냥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니까 내 부모 그 원본 그대로의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을 때 이때 슈퍼.toStr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슈퍼.toString을 하면 요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요 메서드는 이것은 이 지금 컴퓨터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론 manufacturer, processor, RAM 사이즈들을 액세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설사 프라이빗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동일한 클래스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문자열로 만들어서 나한테 리턴을 해주고 그러면 나는 이 super.toString이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받아서 거기에 더해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추가해서 리턴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을 해볼까요? 물론 실행 결과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편이 훨씬 더 우아한,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이 데이터 멤버를 프로텍티드로 바꾸는 수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똑같은 코드를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일도 피하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피해가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해결책을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컴퓨터 클래스의 toString에서 하는 일에다가 내가 뒤에 뭔가를 조금 덧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toString 메서드가 내가 전혀 마음에 안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완전히 뜯어고치고 싶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력을 하지만 노트북에서는 뭐 이 출력 형식 자체를 내가 완전히 바꾸어서 뭐 전혀 다른 순서로 막 이렇게 하고 싶다면 그 경우에는 그냥 새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얘를 이제 프라이빗이 아니라 프로텍티드 멤버로 바꾸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예에서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 클래스의 toString 메서드의 결과에 내가 뒤에 뭘 좀 덧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가장 간명한 방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uper.toString을 호출해서 이렇게 우리가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의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자, 이 강의를 여기서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